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는 2020년 4,316억 원으로 처음 4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6% 늘어난 4,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양사업 이익은 2017년 7,883억 원에서 2018년 5,877억 원까지 줄었다가 작년 7,433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종부세 경정 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9.1% 늘어난 규모로 2019년 921건까지 늘었다가 2020년에는 82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1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종부세 경정 청구 전체 신청 건수 중 48.6%인 720건은 인용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자금 조달 지수는 전월 대비 12.5포인트 급감한 40.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사년은 자금 조달 지수의 대폭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9월 대비 2.8포인트 낮은 47.8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수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사업 적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역점 정책인 반지하 거주자 주거 상향과 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적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 시장,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부동산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 부동산 유튜브 부시맨으로 만났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이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고요. 또 외부로도 이 개인정보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이 부동산 고민 사연들 먼저 도착을 해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소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이 참 많은 시기가 됐죠. 뭐 여러 가지 보유라든가 아니면 세입자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 입장차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말 못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현재 한 두세 건 정도 문자 고민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들이 많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자 고민 들어온 내용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죠. 뭐 전세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년에 전세로 은평구 쪽 빌라에 이사 와 있습니다. 대출도 일부 받았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집주인 돈 없다 합니다. 보증금 받아서 다른 집 이사 가려고 했는데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은평구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은평구로 한다면은 빌라다 한다면은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대략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전세 시세니까요. 근데 실제로 경매까지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끝까지 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경매 절차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다면은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내가 무조건 경매가 낙찰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2억에서 3억이고 그 주변 시세를 봤을 때 뭐 2, 3억 이상은 있어야지 또 전세를 얻을 텐데 또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그 정도 금액의 전세 물건을 또 봤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거고요.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한다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금액,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그분한테는 매매 대금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했던 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체 한 동을 다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각각 호실별로 해서 주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자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호실만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실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받아서 뭘 할 거냐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계약한 부동산에다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부동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발행해서 그 금액 최대 한도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 부동산 측의 잘못이다라고 결정될 수는 없는 거죠. 시기의 문제,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세대 빌라가 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지구로 많이 묶여 있는 지역들이 이 부분인데 이 지역들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한 조건들의 주택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단 현재 이분만 피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호실이나 다른 주택에도 이런 피해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상임대라든가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됐을 때 뭐 5천만 원 정도까지도 현재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그 얘기는 아직까지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주인은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에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을 테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중간에라도 어떻게 자기가 자금을 마련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러고서 해결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이제 딱히 무슨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이제 2, 3억 정도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금액을 그냥 살아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전제의 조건에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받아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지금 이제 집주인을 상대로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치게 되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 형사건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어디서 거주를 하면서 또 민사소송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따졌을 때 또 민사소송이 또 결정이 나서 결정 판결이 나가지고 실제로 집주인이 이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조금씩 생긴 대로 아니 뭐 갚아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돌려주겠습니다. 얘기한다면은 모를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 사람한테 이제 책임은 없는 거죠. 새롭게 소유자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다세대 밀집 지역인 은평구라든가 강서구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들이 이제 다세대 빌라 투자들을 또 갭 투자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이런 어떤 북미 이번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추가 지정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사업 지구를 또 20개, 23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니 지정됐던 지역들이 취소됐거나 지정 안 됐던 지역들이 다시 추가로 또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갭 투자를 했던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겠지만 자금을 좀 준비를 어떻게든 하셔서 집안에 도움을 받으시든 간에 아니면 이제 그 집을 빨리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은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집달관이 또 나와서 또 강제 퇴거 명령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하나 좀 다릅니다. 내용이.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는 가족인데요. 아이 때문에 3인 가족인 것 같습니다.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눈여겨보던 단지의 가격이 갑자기 1억씩 올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올랐던 집이 갑자기 현재 그 전 가격으로 집이 나왔다. 조금 혹하죠. 결론적으로는 조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을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2년이 남아 세 안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입장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 동안에 또 내가 거주처를 마련해야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서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는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없이도 내게 해결 가능하다. 대출 없이 내가 현재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인데 또 집이 2층 아파트 같습니다. 아파트인데 이제 2층이라는 점이 좀 단점, 핸디캡이고 세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 마음에 걸리죠. 집을 보지 못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집을 안 보여줘서 팔리지 않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이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뭐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그런 세입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매매하더라도 2년 후 세입자가 내보낼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을 보지 않고 사는 게 걸리는데 매매를 할 경우 계약서에 어떤 특약정을 넣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후 세입자가 나갈 때 현금을 요구하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특히 매매를 진행을 할 때 내가 당장 뭐 공실에 있는 집을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세입자가 있거나 뭐 전 주인이 살거나 했을 때 입주 날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자금 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나 대출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을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세입자를 안고 세입자 들어가 있는 보증금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현재 매도인한테 지급을 한 후에 나 추후에 입주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세입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세입자와 집주인, 그 전에 집주인 간에 뭔가 앙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전 집주인과 좀 사이가 안 좋다 보니 내가 왜 굳이 나는 여태 이제 2년 동안 내가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집을 안 보여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세입자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입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끌어낼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입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집을 안 보여주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부동산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 집을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보이지 않아서 매매를 진행 안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난 당장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억, 특히 이제 오른 가격이 아닌 오르기 전 가격으로 현재 매매도 현재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세입자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지난 정부가 임대차 관련된 법령을 또 조항을 바꾸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세입자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는 2년 동안은 무조건 거주할 권리가 있고, 추가로 2년까지도 더 내가 거주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강해진 만큼 임대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대항하려면 이보다도 더 큰 법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임대차 3법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최상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집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 물론 보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겠죠. 도면만 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받을 때 집을 보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거지. 그런 경우와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세입자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 방법이 찾아진다면 집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특약 조건에 임대차 관련된 내용도 수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임대차 관련된 내용에 임대차 만료 시점에 퇴실을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야 된다. 퇴실 시 계약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달려야 됩니다. 퇴실 시 계약 조건.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나는 거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가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기간은 내가 보장을 해줄게.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지. 나도 입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현재 실제로 나가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그전까지 다른 지역의 전세를 알아보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2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퇴실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번은 세입자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고, 세입자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이제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퇴실 시 실제적으로 퇴실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조건들이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퇴실 조건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안 나가면 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강력한 조건을 달아서라도 계약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정도로 감행을 하면서까지도 집을 사야 되는 조건이 되느냐. 이 세입자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 이거를 꼭 구매해야 되는 구매 의사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 집을 사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 않은 집, 간단하면서 머리 아프지 않은 집들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을 더 싸게 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조건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감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도 철저하게 세입자와 철저한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 거기 일반 그 계약 사항이 아닌 특약 조건에 무조건 이런 단서 조항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대항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나쁜 세입자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정말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집까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넓게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집을 한번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또 더 많은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맨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매주 화요일 부시맨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막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방 구조에 따라서 시세도 좀 벌어져 있습니다. 방 구조 투룸에서 3룸까지 나와 있고 현재 시세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9호선 최육세권 언주역에 가까운 3분 정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신축 빌라고요.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룸과 3룸 구조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신논현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더 크게 보게 되면 2호선 강남역부터 역삼역까지, 위로는 현재 7호선 학동역과 논현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분당선이 또 연장선이 개통이 됐죠, 신사역까지. 또 반포IC 주변으로 봤을 때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까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개발의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편의시설과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쇼핑센터부터 실제적으로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현재 종합백화점부터 해서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강남역 배후 대형 상권부터 해서 먹거리 시장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나 젊은 청소년, 젊은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언주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 지역은 전체가 다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갔다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병원과 연결된 지역입니다. 도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병원까지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또 의료 관련 시설들이 같이 또 연결되면서 신논현역부터 봉사역까지 연결된 이 라인에 실제적으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의료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과의 두 정거장입니다. 그 주변에는 현재 잠실운동장부터 탄천, 한강 정비건축부터 영동대로까지 연결된 지상 개발과 또 현재 현대자동차 이전을 통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GTX가 또 굉장히 발빠르게 또 추가 예산까지 또 집행을 하면서 보다 더 빠르게 개통될 것 같습니다. GTX A노선과 C노선, KTX, SRT, GTX가 연결되고 지상은 국제업무부터 마이스 산업부터 해서 투어, 또 전통문화, 스포츠 특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복합시설들이 만들어지는 복합개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실제적으로 전세 시세보다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시행사의 세액 부담 때문에 나온 물건들이고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4억 5천만 원의 3룸입니다. 임대금액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1,500에서 9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또 임대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만약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최대로 잡고요. 실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언주역의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대형 상권, 또 복층식 3룸이 또 만들어져 있고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또 전용 면적이 한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룸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이라든가 투자 가치 상승한 강남, 또 연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강남 초역세권의 신축 빌라였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소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역 체육세권이고요. 또 신축 상가입니다. 전철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굉장한 체육세권이고요. 양재역은 실제로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이고요. GTX C노선이 또 지나가고 있는 확정된 노선이죠.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 서초IC 주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면 RNC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시설이 확충되고, 강남 같은 경우는 대치, 음마부터 해서 이 주변이 재건단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복합적인 학군시설들, 또 현재 강남 대로를 중심으로 서초, 사당, 방배까지
무지개까지 연결되는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그 주변이 또 굉장한 또 재건축 단지들,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연결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신동아만 남은 상태고요. 롯데라든가 삼성, 서초, 사옥들이 연결되어 있는 또 부속 시설들이라든가 관련된 업종들이 워낙 많은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업무 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테헤란로 다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역부터 상업시설까지 연결된 지역들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권역이 워낙 좋습니다. 강남역 권역부터 고속터미널 양재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들어가 있죠.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구청 복합단지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변화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양재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00만 평, 한 100만 평 규모의 현재 실제로 15,000개 일자리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양재 IC 주변에 있는 서초구면 RC 단지 조성 중입니다. 삼성, KT, LG부터 해서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군이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정부부터 군포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에서 양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음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의 실제적인 개통전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부터 서초까지 연결된 지역도 또 추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변화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투자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역세권의 트리플 역세권, 또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된 지역이다. 또 개발허지라든가 시소수 높은 상업지, 거기에 높은 임대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면서 앞으로 현재 임대 활동까지 가능한 또 본인도 자영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정비사업 활성화 투자처 공략이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항상 좋아하시는 지역이죠. 강남구 2곳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하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 곳씩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개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과 또 쓰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세는 4억 7천만 원부터 6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 소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포동 하면은 주로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재건축 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개포동 하면 요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뭐 이쪽에 조금씩 있는 그 다세대 주택 일원동 쪽에 조금 있고요. 요 정도만 개포동 쪽은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쪽 지역도 미래에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심리가 있고 여기 양재천 쪽에도 이제 조금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쪽 지역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쪽 지역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찾는 지역인데 그 이유가 학군이 잘 뭐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군 뭐 인류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자녀 교육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그런 분들이죠. 또 하나 이제 요 주변에 학교가 아니라도 이쪽 지역에 또 학원,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그래서 학원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쓰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까지 한 자녀, 뭐 이렇게 두 자녀 이렇게 같이 거주할 수 있고요. 뭐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강남구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 지역에서 뭐 강남구에 상업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조금 전철이 좀 멀지 않을까. 그런데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 위례 과천선이 생기면 전철역이 여기든지 뭐 생길 예정이라고 여기구나. 이렇게 생길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더 가까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쪽에 뭐 대모산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쾌적하게 살기 좋은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 양재천이 굉장히 양재천 공원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 대모산, 구룡산, 대모산 이런 쪽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건강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은 뭐 아무리 뭐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 강남 세브란스 병원, 또 서울 삼성병원.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병원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병세권도 갖춰져 있고 또 뭐 보면은 요 공원 말죽거리 공원이나 양재 시민의 숲공원 굉장히 또 들어가 보면 잘 되어 있죠. 그만큼 공세권, 뭐 병세권, 학세권 또 역세권 모든 거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이쪽 지역에서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하면은 강남, 테헤란밸리, 테헤란로 쪽으로 접근이 빠르고요. 양재동, 우면동, 개포동 요 지역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또 금방 가죠. 예, 그다음에 요쪽 성남, 판교, 뭐 테크노밸리 이렇게 뭐 직주 근접지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같으면은 지금도 뭐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교육, 일자리, 뭐 교통 모든 거 상업시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앞으로도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가 삼성동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죠. 롯데칠성 음료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우리가 남부터미널 개발,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죠. 수소 역세권 개발. 이쪽 지역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남 쪽은 그 입지 자체가 가치가 꾸준히 입지가 끌어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삼성동에 들어오죠. 삼성동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까지 다 연계돼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까지 전체적으로 크나큰 덩어리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또 그 잠실 마스터플랜에 인접해 있는 잠실동까지도 요 인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 지역은 어려워요. 그래서 남아있는 곳이 요 개포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거리가 꽤 길죠. 그런데 다 지하로 됩니다. 지하 6층까지 들어가죠.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오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또 KTX 북부 연장선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지하 6층에 전철 뭐 이런 KTX, SRT 또 여기서 동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모든 상업시설이나 뭐 편의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게다가 지상에는 요 중간 지점이죠. 지상에는 광장이 넓다란 광장이 들어옵니다. 서울 광장의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널찍하고 앞으로 볼거리, 행사 모든 게 많이 이쪽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 강남역에서 바로 보시면 삼성타운이 건립이 되어 있죠. 바로 옆에가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개발인데 앞으로 롯데 사옥이 아주 랜드마크로 건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서초 정보사부지 개발이죠. 예, 이제 서초동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 산업, 우리가 말하는 고소득 그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문화예술회관까지도 이쪽으로 예술까지 겸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이제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개포동 쪽하고 양재동 쪽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기업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연구소도 AI 연구단지죠. 예, 그런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대기업 연구소라든지 유통 업무 설비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래에 일자리가 많을 거를 예측을 해서 이제 들어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연구단지, 대기업 연구단지, 뭐 중소기업 연구단지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 또 더불어서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 연구진들이죠. 예,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들어옵니다. 2023년에 들어올 예정이죠. 그만큼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물류단지.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하루 이틀 이상 걸리는데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소 역세권 개발. 뭐 KTX나 SRT나 이런 GTX 이런 역만 건립이 되는 게 아니라 주거 업무, 상업 뭐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3호선, 분당선, SRT, GTX-A, 위례 과천선, 수서 광주선이 미래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로도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남 IC와 양재 IC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죠.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바뀐다. 지상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가 삼성동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수소 A노선, 양재 C노선 들어오는데 강남이 이렇게 가까운데 3개씩 들어오죠.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강남이 가장 GTX의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교통이 점점 좋아지죠. 또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2차, 지금 신사역까지 됐죠. 다음에 이제 용산까지 점차적으로 남북의 골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이 더더욱 편리해지고 또 지금 뭐 위례 신사선은 지금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위례 또 과천선 또 수서 광주선 계속적으로 편리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다 좋은데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다 좋죠. 딱 하나 이제 투룸 가격입니다. 개포동 투룸 가격, 쓰리룸 가격. 그래서 투룸은 4억 7천에서 6억 7천인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대 금액, 월세 요즘 좀 월세가 두둑하죠. 예. 3천만 원에 월 14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이면 똘똘한 투룸, 쓰리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이번에는 강남 안에서도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논현동 하면은 바로 삼성동 옆에 있죠. 네, 그래서 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영향을 바로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현동도 이제 논현동 주변에 일자리가 강남 업무지역 많이 있고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역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많은 곳은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임차 수요가 넉넉하고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덜 들죠. 네,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동의 반사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논현역하고 선정릉역 9호선이죠. 언주역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언주역과 요 신논현역 사이에는 여기 오래된 그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죠.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전철로 뭐 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은 미래에는 개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도 이쪽 강남에 일자리가 많은데 일자리가 강남 쪽, 강남 상부 쪽, 강남 2구, 강남 상구 쪽으로 서울시에 일자리가 한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왜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가 많이 모여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도 생겨날 일자리 지금도 많은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크나큰 삼성동에 완전히 일자리 쓰나미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롱부지 이쪽은 이제 강남역 쪽이죠.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앞으로도 일자리가 이건 굵직굵직한 크나큰 일자리만 얘기했지만 요 주변에 파생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앞으로도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삼성동 쪽에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까지 연계가 되죠. 그래서 마이스 업무단지라든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게 다 이어져서 연결이 될 정도의 그만큼 큰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사옥이 지금 이제 뭐 한 동짜리를 하느냐, 두 동짜리를 하느냐, 세 동짜리를 하느냐 이런 뭐 갈림길에 있지만 그래도 이 삼성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건립이 되죠. 예, 그래서 이 통합 사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동 하면 국제 업무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동은 앞으로 미래에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더군다나 요 지하 개발 있죠. 지하 6층까지의 개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이렇게 개발 이렇게 크나큰 지하 6층 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어떤 또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역사 GTX A노선, C노선, KTX 또 뭐 위례 신사선 또 남부 광역 급행철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동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어떤 그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도심공항 터미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뭐 상업 공공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만 해도 잠실운동장이 약 30배에 달하는 연면적인데 여기까지 다 넘나들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 하루 동안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나큰 지하 도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양재동 같은 경우는 이제 GTX C노선이 들어오는데 GTX C노선은 미리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연구단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연구단지들이 쏙쏙 들어오고요. 또 2023년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들어옵니다. 연계돼서 또 이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쪽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통합적으로 역사라든가 뭐 모든 게 주거, 상업, 문화 모든 게 같이 일자리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바뀌는데 여기 양쪽에 가림막이 있죠.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높다랗게 있는데 그게 다 철거가 되고 경부고속도로가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가 삼성동에 A노선, C노선 들어오고 수서에 A노선, 양재에 C노선 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우리가 뭐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주변 이런데 전부 접근성이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도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위례 신사선 위례에서 뭐 신사역까지 약 20분, 삼성동까지 약 뭐 13분에서 15분이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꽤 빠르게 이동이 되죠. 그다음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뭐 매매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보통 뭐 12평에서 13평 막 가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그 투룸인데 요거는 15평에서 16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한 투룸. 뭐 신혼부부나 두 분이 살기에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제 투룸인데 5억 5,300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요즘 조금 다른 예전보다 조금 저렴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저렴해졌다고 해서 더 내려갈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주택 건설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라든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를 좀 활용하시면 여기는 이제 전세 그 세입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투자금이 적게 들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전세가 4억 8천에서 4억 9,500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7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뭐 1억 이하로 투자할 곳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보시면 이곳 같은 거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 뭐 월세가 이제 조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 또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월세죠. 예, 게다가 이제 대출을 40%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뭐 한 3억 정도, 3억 3,300에서 3억 1,000만 원. 그래서 이 논현동 앞으로 논현동 하면 삼성동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고
발품을 팔아야 되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내가 좋아야 남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게 지어진 곳이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